남자들이 좋아하는 예쁜 여자는 어떤 여자야?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남녀의 이상형 중 하나가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도 여자가 성격은, 키는, 차는, 을 캐물을 때 남자분들은 예뻐? 예쁘냐? 정말 예쁘냐? 를 물어본다는 말이 농담 아닌 농담으로 이야기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키 작은 남자분들 앞에서 여자들이 남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는데 키는 커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 잔인한 말이 없는 것처럼 여자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예뻐야 돼. 하는 말은 참으로 맥 빠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 보겠다고 성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성형을 한다 해도 고쳐서 예쁜 것은 싫어. 연예인 5호도 정말 예쁘긴 한데 고친 티 너무 많이 나서 인조인간 같아. 라고 하며 순수자연미인을 바라는 취향 앞에서 마냥 작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남자분들께 물으니 여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자체가 예쁜 여자가 좋은 거야?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좋고 예쁜 듯한 여자가 좋은 거야? 순정 만화의 법칙에서는 구리고 촌스러운 여자가 안경 하나만 벗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미모로 남자를 사로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촌스럽고 이상한 차림에 묻혀 있으면 덜 예쁘고 잘 꾸미는 여자에 비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자분이 외모나 스타일의 센스가 조금 부족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코디해주고 옷 스타일을 바꾸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분들이 여자의 숨겨진 미모를 발견하고 백화점을 쇼핑하며 공주로 변신시켜주는 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 여자가 외모나 스타일이 좀 부족한데 자신이 만나가면서 세련되게 변화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스타일에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런 작은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뜯어 고칠 필요 없이 함께 다닐 만한 외모나 스타일의 여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렇다 보니 얼굴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뜯어보면 얼굴 자체는 좀 덜 예쁠지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쁜 여성분을 더 좋은 외모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단체나 모임에서 인기가 있는 분들을 보면 미모 자체만으로도 눈을 휘둥그레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얼굴보다 스타일이나 성격, 다른 매력 등의 요인들이 보태져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굴 자체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이라 인기가 많다거나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다거나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예쁘다는 기준 자체가 개인차가 무척 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귀여운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 지적인 스타일 등등 취향에 따라 예쁘다는 기준이 매우 다를 듯 합니다. 어렵습니다. 예쁜 것은 길어야 3개월? 소개를 통한 만남이나 첫눈에 반하는 러브스토리에서는 인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못생긴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러브스토리는 거의 없습니다. 혹여 그런 경우에도 못생긴 인물을 덮고도 남을 매력이나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재력이나 조건이 있어서라는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확실히 외모가 좋은 것은 초반에 호감을 얻어내는 데는 유리한 조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연애 경험 많으신 분들이 한 말씀 하시더군요. 예쁜 것은 길어야 3개월이랍니다. 초반에는 얼굴만 보아도 좋고 이렇게 예쁜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는 사실에 아주 흐뭇한데 자꾸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같은 커플들도 늘상 서로의 얼굴을 보다 보면 서로의 얼굴이 평범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외모에 끌리지 않을 때 다른 매력이나 끌리는 부분이 없으면 상대에 대한 애정이 시들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부인이나 연예인 애인을 두고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사연들이 있나 봅니다.
왜 남자들이 과거에 사귀던 여자들은 다 미인이야? 남자분들이 과거 연인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의 옛 여인이 정말 예뻤다, 미인이었다 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순진하게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며 어쩜 다들 예쁜 여자만 사귀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들의 과거 여자친구들의 외모를 확인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보면 정말 예쁜 경우보다 평범한 외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사귀던 여자가 미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주는 말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할 당시에는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어 그보다 더 예쁜 여인이 없었기에 하는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쁜 여자보다도 예쁘게 보아줄 수 있고 자신의 눈에 세상에서 제일 예쁠 수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면 최고라며 하는 이야기를 하시며 여자들의 희망사항과 취향을 단순화시켜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거북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똑같은 이상형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남자들은 예쁜 여자면 다라며 하며 단순화시키고 삐딱하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남자분들 역시 불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이 예쁜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중요시하는 것도 모두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귀는 연인을 보면 외모나 조건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코드가 잘 맞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고 사랑하나 봅니다. 여자에게 관심 없는 난공불락 도도한 남자를 꼬시는 방법. 여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무한 관심이 있는 멋지지만 다가갈 수가 없는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도하고 멋진 모습에 반해 혼자 좋아하는 여자는 더 애가 타게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난공불락의 매력남을 꼬시는 참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미팅을 주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팅 자리에 나오면 서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찍으며 자연스레 킹카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킹카이면서 상냥하기까지 하면 좋은데 참 멋있고 매력적이지만 미팅에 왜 나온 것인지 모르게끔 여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친구에게 끌려 나온 듯한 도도한 남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포스를 풍기며 시크하게 앉아 있다가 여자애들이 시덥지 않은 질문을 하며 친해지려고 하면 턱하니 너는 꿈이 뭐야? 하는 철학적 질문 같은 것을 한마디 던지고는 상대방 여자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면 썩소 한번 날리고는 다시 팔짱을 끼고 등 뒤에 기대어 앉아있는 남자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을 걸고 작업 들어오는 여자애가 있으면 다시금 어떤 음악 들어? 그 같은 질문을 던지고 여자의 입에서 아이돌이나 가요가 나오면 다시금 자신은 다른 레벨임을 보여주는 썩소를 지으며 몸을 의자에 파묻고 앉아버리는 스타일이죠. 이런 남자분을 보면 자신만의 세계와 주관이 매우 뚜렷해 보이면서 다가가기가 어려운데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남자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애교도 떨어보고 괜한 질문도 해보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그런 상황이 지겹다는 듯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있던 도도남이 갑자기 한 단어에 눈을 반짝이며 여자에게 급 관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옆에 남자와 여자가 미팅 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어떤 음악 좋아해? 어떤 음식 좋아해? 그 같은 질문이 오가는 가운데 한 여자가 펄잼이라는 답을 했던 것입니다. 펄잼이라는 한마디에 자기만의 세계에 있던 도도 쉬크 킹카남이 그녀에게 꽂힌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남자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펄잼을 알다니. 펄잼을 좋아한다고 하는 여자라면 나와 코드가 잘 통하겠군. 요즘 아이돌이나 쫓아다니는 여자애랑은 다르겠군. 이 여자는 특별한데. 그리고 그 남자가 생각한 펄잼이란 충분한 락 음악에 대한 지식과 선호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매니아들이 알고 있는 뮤지션으로
펄잼을 좋아할 정도라면 음악의 조예가 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펄잼을 좋아한다면 너바나는 당근 알 것이고 그 계보 정도도 줄줄 읊을 수 있으며 얼터너티브 락, 메탈 등등의 락 음악의 세부 장르도 알고 기타라고 하면 안 되고 일렉, 베이스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했나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도도남 킹카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미술학원 동기였는데 마침 담당 선생님들이 홍대 앞 카페에서 락밴드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한 선생님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뮤지션이 펄잼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선생님께 펄잼 얘기 지겹도록 들었던 하도 옆에서 펄잼하니 달랑 한 장 샀던 CD가 펄잼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미팅 자리에서 아이돌 그룹 오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기는 못해서 달랑 한 장 있는 CD의 주인공 펄잼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그 도도한 킹카께서는 락음악 매니아의 표상으로 여기고는 완전히 꽂혀버렸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녀는 여자에게 눈길도 안 주던 매력적인 킹카남이 이유야 어찌되었던 자기에게 꽂혀 만나자고 하니 신나했습니다. 그러나 락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가 샀던 펄잼 CD 표지에 교통안전 표지판 그림이 있다는 것 하나뿐인 여자와 락음악에 깊이 심취해 있는 락밴드에서 일렉 기타를 연주하고 있던 남자가 만나서 나눌 수 있던 말은 한마디도 없었나 봅니다. 만나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늘상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지만 여자에게 별 관심이 없던 남자는 펄잼이라는 한 단어에 완전히 반해서 자기 이상형을 만날 줄 알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 친구는 펄잼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 남자가 바랬던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특별한 여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는 안타까운 슬픈 결말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상대를 꼬시는 데는 상대방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을 공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요즘 드라마로 제작된 고현정 권상우의 대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쩐의 전쟁이 나올 때 쩐의 전쟁 원작 만화를 보다가 박인권의 대물 시리즈를 다 읽었습니다. 드라마로 제작된 대물 2부 제비의 칼은 영화 같은 구성이나 해피엔딩이 재미있지만 대물 1부야말로 솔로들에게 천만금의 값어치가 있는 여자 꼬시는 법이 촉망라된 비법서였습니다. 여자용 남자 꼬시는 법 비법서도 있어야 되는데 여자의 완전 쑥맥인 주인공을 데려다가 천하제일 연애고수로 만드는 트레이닝 과정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난공불락에 다가가기 어려운 여자를 꼬실 때 그녀의 약점 마이너스 너무나 좋아하는 것 마이너스를 찾아내서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버리 제비 수업을 받고 있는 주인공 남자 따위를 시덥지 않게 보는 완전 도도한 여자에게 접근할 때 그녀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매니악한 측면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여자가 와인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여자라면 소믈리에나 알 법한 레어한 와인에 대한 이름을 슬쩍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네가 그걸 안단 말이야? 하듯 눈을 반짝이며 이 남자를 달리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남을 깔볼 수 있을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매우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 아주 좋아하는 부분을 알아내어 그것에 관해 나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슬쩍 흘리면 상대방이 반응합니다. 로비의 기술에서도 청렴한 상대방을 파고들 때는 정면 돌파보다 상대의 약점 마이너스 상대방이 그것 앞에서는 정말 약해지는 너무 좋아하는 것 마이너스를 찾아내어 공략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로비를 하면 당연히 거절할 사람인데 다른 것에는 대쪽 같은 분이 바둑을 너무 좋아한다면 그 앞에서 바둑의 수를 잘못 이야기해서 답답해서 한 수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상대도 깜짝 놀랄 만한 묘수에 관한 이야기를 슬며시 흘린다거나 바둑 매니아들에게는 정말 가지고 싶어 할 만한 최고의 레어템 바둑알, 바둑판으로 접근을 하면 목적 달성이 쉽다고 합니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마피아는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바로 특별히 약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시거를 너무 좋아하면 평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다가도 최고급 레어템 시거에 약해져서 독을 섞은 레어템 시거에 죽을 수도 있고 경계를 늦춘 사이 공격하는 적에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특별히 아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면 바로 그 순간에 상대방의 쉴드가 약해지기 때문에 공략하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다면 특별히 정신줄 놓도록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알아내 보시길